데이터 분석의 기초 11주차 우리 3차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는 이제 변수의 타입과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우리 책에는 이제 15장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교재는 별도로 요 내용이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계로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집중 경량의 측정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통계로 변산의 측정치는 뭐가 있는지. 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손에 줬다. 우리 9주차, 10주차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이제 손에 줬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탐색을 하죠. 우리 앞에서 탐색적 자료 분석해서 쉬운 방법으로는 이제 빈도분포표 보고 히스토그램 보면서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요약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기술 통계를 이용해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통계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은 스테이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틱스, 보통 학문명에 틱스가 붙는 거는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스테이트는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가장 중요한 통계의 어원인데 그러면 스테이트는 어떤 뜻이냐? 스테이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 산수학 관점에서 우리가 예전에 국가를 스테이트,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해서 주의 어떤 연합인데 실제로 이제 도시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 아테네 10만 명, 15만 명이 하나의 국가일 때 여러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려면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군인과 공무원들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자금,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15세부터 60세 남자를 군인으로 차출하고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서 세금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했던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산술했던 방식이 이제 스테이트라고 보기도 하는데 좀 더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뜻은 스테이트의 뜻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우리 구장에서 우리 이제 월 소득이 얼마냐, 그 상태가 어떠냐, 그 상태를 describe, 기술해 준다 해서 기술 통계죠. 그래서 기술 통계. 근데 이제 기술해 주는데 우리가 그거를 요약해서 기술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양적 연구에서는 쭉 나열하기보다는 어떠한 값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약을 딱 해주고 싶은데 숫자로 요약해주고 싶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얼만큼 집중, central tendencies라고 해서 얼마나 모여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집중 경량의 측정치 한 분포에서 점수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를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다뤘던 변수의 타입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측정치가 다르다. 앞에서 우리 뭐 배웠죠? 명명적도, 서열적도, 등간적도, 비율적도 이거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집중 경량의 측정치는 다르다. 가장 대표적인 측정치에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 합계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합계는 많이 구했고 평균도 많이 구했었는데 이 평균이 특히 산술 평균이 상당히 혁신적인 사고였다. 어떤 방법으로 집중 경량의 측정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기존에는 그냥 우리 뭐 정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왕권에서는 그냥 왕의 키, 이게 그냥 대표값이었어요. 왕의 뭐 팔의 길이, 왕의 보포 이런 게 이제 우리 어떤 단위였는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우리 대중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지. 왜 몇 사람의 리더만의 값으로 이거를 대표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하자. 이게 합계죠. 합계고 그런데 이제 합계의 평균으로 넘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교 가능성. 우리 마을에는 10명, 연 마을에는 1000명 이렇게 합계를 구하면 연 마을이 이제 거의 항상 더 큰 숫자가 나오겠지만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사례수로 나눠주는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다. 이제 혁신적인 사고가 됐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경량의 측정치. 앞에서 우리 다뤘던 변수의 타입 중에 범주형 자료 중에 명명적도에서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집중 경량의 측정치는 뭐다? 영어로는 모드 최빈값이라고 부르고요. 한 분포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이나 홍대에 가가지고 이제 봄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의 색깔은 무엇일까? 강남에 갔더니 빨간색, 뭐 홍대에 갔더니 파란색 이렇게 했을 때 단일 채빈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은 빨간색.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양에 와봤더니 5명은 빨간색, 5명은 파란색. 이렇게 다중 채빈값도 등장할 수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구하기가 용이하고 그러나 표집에 따라 어디를 강남을 가느냐, 홍대를 가느냐, 우리 안양을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인교대로 오느냐에 따라서 표집에 따라서 값이 불안정할 수가 있다. 특히 도수분포표를 우리가 했을 때는 도수가 이제 가장 많은 점수라든지 묶은 자료일 때는 도수가 가장 많은 구간의 중간 점수를 채빈값으로 우리가 구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명명적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량이다. 자, 우리 두 번째 중앙값.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부터 엄청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박스플랍 상자 그림 설명하면서 25%, 50%, 75%, 25%는 퍼스트 퀀타일, 50%는 세컨드 퀀타일인데 얘를 미디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100분위를 설명해야 돼요. 100명의 자료가 있고 우리 서열적도처럼 쭉 순서를 겹치지 않다라고 가정하고 쭉 나열했을 때 뭐 겹쳐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50%에 해당되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명명적도에서는 최빈값, 서열적도에서는 중앙값을 구할 수가 있다. 중앙값은 명명적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열적도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고요. 언제 더 우리가 이제 언바이어스, 불편, 주정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언제 더 모수와 가까워지는 좋은 통계량이냐? 편포,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 소득처럼 이런 분포에서는 평균 소득을 구하기보다는 중앙값으로 그 집단의 소득을 계산해 주는 게 좋다. 정의를 보시면 도수분포에서 50분이 해당이 되는 50, 100분이 해당이 되는 점수이고 얼마나 많은 점수들이 위아래 우리 상자 그림 봤을 때 봤었죠. 중간에 굵은 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극단 점수에 덜 민감하고 편포된 분포에서는 중앙값이 더 좋은 통계량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중 경량의 측정치로 평균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평균은 여기서는 합계 앞에 설명했었죠. 합계를 먼저 구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된다. 사례수로 나눠주면 그럴 때 우리가 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이용해서 특히 평균은
등간적도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평균은 중앙값, 최빈값하고 같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대칭 분포일 때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고요. 특히 정규 분포가 대칭 분포의 가장 유명한 애죠. 그러나 이제 이 값이 다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값인데 정적 변포, 부적 변포라고 해서 보시면 이제 평균이 더 클 때가 있고 최빈값이 더 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값을 계산해 보고 이 세 가지 값의 이제 등호 관계를 따져 보면 어느 쪽으로 그래프가 편포되어 있는지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정확한 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집중 경량의 측정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의 기초 수업에서 이제 통계 수업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요약적으로 어떤 이제 집중화된 요약값만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집중 경량의 측정치, 이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최빈값이냐, 중앙값이냐, 산술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학문의 목적 중에 우리 교육학의 영원한 종속 변수인 성취도가 이제 사람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누구는 20점, 누구는 100점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변화가 있는데 그걸 우리 통계 용어에서는 베리에이션, 변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변산의 정도를 측정하는 게 변산의 측정치, 그 숫자로 요약해 주는 게 변산의 측정치인데 얘도 집중 경량의 측정치처럼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게 다르다. 앞에서 우리 다뤘던 이제 여러 가지 척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애는 범위, range라는 표현을 쓰고요. 최대값, 최소값 우리 여러 번 봤었죠? 썸머리 함수 적용하면은 min, 미니멈, max, 맥시멈 해가지고 두 값의 차이가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범위 측정치를 보시면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애, 뭐 160, 초등학교 6학년, 가장 키가 작은 애 130, 그럼 160 빼기 130, 레인지가 30이다 해서 한 분포에서 가장 높은 점수, 최대값이죠. 가장 낮은 점수, 최소값입니다. 두 값을 우리의 차이를 보면은 레인지를 볼 수가 있고 계산이 용이하고 의미도 명확해요. 그러나 이제 10명을 구했을 때 레인지가 30이었다가 실제로 더 키가 큰 애가 전학을 와서 11명이 돼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뭐 50이 되더라.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반은 10명인데 그 중에 표본은 3명만 뽑는데 그 3명 중에 어떤 아이가 뽑히냐에 따라서 레인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변산의 측정치 중에 범위는 이제 달라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치 집중 경량의 측정치는 위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변산의 측정치의 레인지는 디스턴스 거리 개념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안 봤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우리 박스플랫에서 이제 윗수염, 아랫수염, 퍼스트 퀀타일, 세컨드 퀀타일, 서드 퀀타일, 특히 세컨드 퀀타일 빼고 서드 3, 4분위 마이너스 1, 4분위 그 값을 뭐라 불렀어요? IQR, 인터 퀀타일 레인지. 왜냐면 레인지가 뭐였어? 레인지가 최대 마이너스 최소였죠. 퀀타일에서 3, 4분위가 우리 최대고 1, 4분위가 최소니까 그래서 이 인터 퀀타일, 퀀타일 사이의 레인지, 그래서 IQR,
IQR의 1.5배를 한 게 윗수염, 1.5배 밑으로 내린 게 아랫수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2로 나눠주는 거를 이제 준 4분위 범위라고 불러요. 앞에서는 레인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가장 키 큰 애가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가장 키가 작은 애가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극단값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얘는 극단값에 상당히 덜 민감해요. 그리고 또 2로 나눠줬기 때문에 중앙값하고 항상 같지는 않지만 이제 비슷해지고 특히 표집의 크기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실제로는 이제 잘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얘도 이제 평균 거리를 얘기한다. 자, 우리 집중 역량의 측정치 혁신적인 사고가 합계와 산술 평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변산의 측정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통계를 구한다. 그러면 5가지 정보를 구해요. 보통은 기술 통계를 구해와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넘버, 카운트 함수 했었는데 이렇게 n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중에는 주로 이제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제 범위에 들어갔던 최소값, 최대값 정리를 해보면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이 5가지를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등간족도 이상일 때부터 기술 통계량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등간족도가 아닐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표준 편차는 생략하고 평균은 비율로 3가지, 4가지죠. 사례수까지 하면 4가지 정보를 구하는 거를 기술 통계량 구하는 거로 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 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학문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성취도가 높고 어떤 사람은 성취도가 낮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변산이라는 개념을 쓴다고 했죠. 그 변산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요 분산과 표준 편차예요. 먼저 분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란 뭘까요? 분산이란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 실제로 이제 분산을 구해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편차 점수, 영어로는 devi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그 디비에이션이에요. 디비에이션 스코어. 디비에이션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원점수가 60, 평균이 50.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10점 더 떨어져 있구나. 원점수는 40, 평균은 50.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0점 더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평균, 산술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편차 점수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편차 점수였는데 이거의 10개의 편차 점수를 다 구해서 이거를 요약값으로 삼는 방법이 뭐였다? 합계. 그래서 편차 점수의 합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가지고 이 변산의 측정치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걔를 항상 구해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가 돼 가지고 항상 0이 나오더라. 편차 점수의 합계는 항상 0이 나와요. 그 0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0이 나올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0이 나오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게 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방법. 대표적으로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편차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방법. 이 아직까지 쓰입니다. 우리 머신러닝, 딥러닝에서도 나중에 회귀 모형 설명할 때 등장할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회귀선을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인데 그럴 때 예측오차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절대값의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제곱을 하면은 역시 마이너스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편차 점수를 제곱,
하는데 이제 10개의 점수가 있다 그러면 합계. 그래서 편차 점수의 제곱합을 짧게 제곱합이라고 불러요. 제곱합. 근데 그 제곱합을 어떤 변수는 10개, 어떤 변수는 100개 이렇게 이제 사례수가 다르니 사례수가 다를 때 우리가 요약 통계량으로 혁신적인 사고 뭐였어요? 사례수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여긴 기술 통계니까 라지 n로 나눠준 바로 요 공식이 분산 공식. 편차 점수의 제곱의 합, 제곱합의 평균. 그래서 이게 이제 시그마 스퀘어라고 쓰는데 이걸 영어로는 베리의 또 다른 명사형인 베리언스, 베리언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였어요? 편차 점수를 알고 싶었죠. 의도하지 않게 제곱을 해서 값이 커졌다. 제곱한 값을 원래 값으로 바꿔주는 방법 뭐가 있느냐? 루트를 씌우면 된다 해서 분산의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는 거 그거를 편차 점수를 표준화시켰다 해서 표준 편차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대문자로 SD 논문에도 이렇게 SD 그래도 SD라고 쓴다. 표집의 크기 10명이냐 20명 30명이냐 영향을 받지 않고 특히 정규 분포일 때는 대표적인 변산의 측정치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이제 뒷부분 추리 통계에서 분산 분석을 배울 텐데 분산도 많이 활용을 한다. 자, 우리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를 배웠어요? 통계란 무엇이냐? 통계 원을 보면은 스테이트가 있고 틱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제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데 정치 산수학 관점에서는 어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인구 총조사 센서스 그래서 15세부터 60세 남자가 몇 명이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총조사를 했던 게 이제 기술 통계의 하나의 기원이고 또 다른 거는 상태를 우리가 기술해 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 대한 지식 체계인데 그 상태가 어디에 몰려 있느냐 집중 경량을 중심으로 얼만큼 퍼져 있느냐 변산의 측정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집중 경량의 측정치는 어떤 위치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다 그럼 뭐 3만 불, 3만 5천 불, 4만 불 평균 소득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위치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럴 때 정규 분포일 때는 이렇게 평균을 산술 평균으로 대표값을 써도 되지만 대표적으로 소득은 편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 중앙값 봤더니 월 300이더라. 그래서 요거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300이냐? 혹은 이제 가장 많은 빈도는 뭐 250이다 최빈값 이렇게 해서 최빈값, 중앙값, 평균 합계를 구할 수가 있는데 명명척도에서는 최빈값만, 서열척도는 중앙값, 등간척도부터 평균과 우리가 다양한 이제 산술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이제 평균들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오늘은 단순하게 이제 산술평균 구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 경량의 측정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얼만큼 퍼져 있느냐 관심의 분야가 달라요. 우리 이제 사회학에서는 격차 이런 얘기, 소득 격차. 소득 격차가 점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중앙값이 300이라 하지만 누구는 마이너스, 누구는 뭐 10억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 차이를 보는 게 레인지 범위인데 범위는 극단값에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극단값에 좌우가 되지 않는 사분위 범위를 본다든지 아니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만큼 원점수가 떨어져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편차 점수를 구했는데 그 편차 점수가 항상 다 더하면 0이 돼서 0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사례수로 나눠주는 게 분산이고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D 표준 편차이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은 변산의 측정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 우리 11주차에 이제 크게 보면은 변수 데이터, 변수 타입, 데이터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술 통계로 집중 경량의 측정치, 변산의 측정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 11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실습은 다음 주에 기술 통계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